got a job. 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원격 접속 서버의 CPU를 총 36코어 72스레드로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CPU는 제온 E5 2699V3로 CPU 하나당 18코어 36스레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두 개 사용하여 총 36코어 72스레드로 만들겠습니다. 이 CPU는 가성비도 엄청납니다. 알리에서 개당 4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는 지난 영상과 마찬가지로 존스보 M5입니다. 이 케이스는 매뉴얼에 2열 순행 하나만 장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보니 2열 순행 3개까지 장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순행 쿨러 2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1열 순행 쿨러지만요. 그래픽카드는 테슬라 M40 24GB입니다. VRAM이 무려 24GB로 이것도 꽤 재밌는 GPU지만 이건 다음에 리뷰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테슬라 GPU는 일론 머스크와 관계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CPU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는 지난번 영상에서처럼 파색으로 원격 접속한 상태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작업관리자에서 보니 72개의 스레드가 보이네요. 여기서 신기한 게 각 스레드의 사용률이 그래프로 나타나지 않고 숫자로 나타납니다. 먼저 CPUG 벤치마크로 해당 CPU의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G 벤치마크에서 12000점 초반대로 i9 12900K 라이젠 9 5950X보다 높은 점수입니다. 5950X가 현재 중고 시세로 40만원 초반대입니다. 2699V3 2개보다 5배 정도 비싸네요. 벤치마크가 돌아갈 때 72개의 스레드 모두 이용률이 100%가 되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CPU 소비 전력이 CPU 한 개당 165W, 두 개 합쳐서 330W로 거의 하이엔드 그래픽카드 정도의 소비 전력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시네벤치를 돌려보겠습니다. 시네벤치에서 21000점이 조금 넘는 점수로 5950X를 오버클럭하지 않은 상태와 비슷한 점수입니다. 3D마크 CPU 프로파일에선 어떨까요? 최대 스레드 점수 9341점으로 엄청나게 높은 점수지만 1스레드 점수는 376점으로 아주 처참한 점수입니다. 아무래도 코어 수가 많다 보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CPU로 실제 게임이나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비교할 CPU는 라이젠 3900입니다. 여기에 존스보 2열 순행 쿨러를 달았습니다. 제온에는 1열 순행 2개를 달았으니 여기에는 2열 순행 쿨러를 달아 라디에이터 사이즈를 맞추겠습니다. 추가로 GPU는 여기에 GTX 750ti를 달아놨지만 테스트할 때는 제온과 동일하게 테슬라 M40을 달겠습니다. 라이젠 3900은 시네벤치에서 7000점 후반대로 2699V3 2개의 3분의 2 정도 되는 성능입니다. 시네벤치에선 16000점 정도로 4분의 3 정도 되는 점수입니다. 먼저 게임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3D마크 타임스파이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사용한 GPU는 테슬라 M40 24GB입니다. 제온 CPU는 타임스파이에서 5000점 초반으로 GTX 980ti 정도 점수가 나옵니다. 타임스파이에서 테슬라 GPU를 인식하지 못하는지 가용 데이터 없음이라고 나오네요. 다음으로 라이젠 3900도 5000점대 초반으로 비슷한 점수입니다. 이번에도 가용 데이터 없음이라고 나오네요. 제온 CPU가 980ti 정도에서 딱히 병목 현상이 없는 걸로 보아 RTX 3060 정도도 무난히 사용 가능할 거라 예상합니다. 물론 이건 어떤 게임을 하냐에 따라 다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 라이젠 CPU와 제온 CPU의 점수 차이가 꽤 크게 납니다. 라이젠 CPU가 훨씬 높게 나오네요. 재밌는 건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가용 데이터 없음이라고 나오네요. 다음으로 게임 말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다빈치 리졸브에서 영상 렌더링 시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렌더링 할 영상은 지난번에 올렸던 이온 쿨링팬 영상입니다. 화질은 FHD에 나머지 모든 옵션은 가장 높은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그래픽카드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래픽카드는 GTX 750ti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라이젠 3900입니다. 라이젠 3900은 9분 20초가 걸렸습니다.
제온은 어떨까요? 제온은 무려 28분 33초가 걸렸습니다. 같은 영상인데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제온 CPU가 성능이 더 좋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건 작업 관리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렌더링 중 제온 CPU는 72스레드 중 고작 8스레드가 활성화됩니다. 이용률도 20% 정도밖에 안 되네요. 72스레드 중 8스레드니 전체 스레드의 9분의 1밖에 활용 못하네요. 라이젠 3900도 이용률이 100%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제온보단 상황이 많이 좋습니다. 거의 70%까지 이용률을 보여주네요. 라이젠 3900도 고작 8스레드 정도만 활용됩니다. 최대 활용 가능 스레드가 8개밖에 안되니 다빈치 리졸브에선 스레드가 많은 CPU일수록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픽카드를 GTX 750ti에서 테슬라 M40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라이젠 CPU에선 6분 56초로 750ti를 사용했을 때 9분 20초보다 훨씬 빠릅니다. 반면에 제온은 그래픽카드를 바꿔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CPU의 8스레드 성능이 워낙 처참하니 그래픽카드를 바꿔도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스레드를 활용할 수 있는 작업에선 어떨까요? 블렌더에서 렌더링 시간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테스트로 여러가지 블렌더 데모를 렌더링 해보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모두 테슬라 M40을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항구 이미지입니다. 라이젠 3900은 17.08초가 걸렸습니다. 반면에 제온 E5 2696V3는 14.17초로 더 빠릅니다. 다음은 가판대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라이젠은 53.48초가 걸렸습니다. 반면에 제온 CPU는 37.84초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라이젠보다 훨씬 빠르네요. 다음으로 좀 더 사이즈가 큰 이미지도 비교해보겠습니다. 라이젠은 15분 47.94초, 제온은 11분 21.93초입니다. 이번에도 제온이 빠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미지까지 어김없이 제온이 훨씬 빠릅니다. 블렌더에서는 라이젠 3900도 24개의 스레드 모두 활용하고 제온 역시 72개의 스레드를 모두 활용합니다. 확실히 모든 스레드를 활용 가능한 작업에선 제온의 진가가 드러나네요. 근데 플로드 시 이 제온 CPU, 라이젠 CPU가 90W 정도 전기를 소비하는 데 비해 하나당 165W, 두 개 합쳐서 330W, 무려 3.5배 많은 전기를 소비합니다. 이 정도면 라이젠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을 보면 제온이 다시 더 좋아 보이고, 또한 남자라면 작업관리자를 볼 때 이 36코어 72스레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CPU 성능이 좋아진 만큼 소비 전력 역시 엄청나네요. 그래도 꽤 가성비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